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주제는 시세 분석 경기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부터 보겠습니다. 12월 23일 기준 아파트 거래량 4,758건이 등록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거냐? 11월 23일 날 10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39%가 나타납니다. 자, 1월 달에 아파트 거래량이 18,000건에 거 비하면은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 정도면은 거의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반에 역전세 대란 수준 이하로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 거래량가 안 터지다 보니까 매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까지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연중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자, 매매는 85,000건, 전세는 3만 건으로 과거에 비해서 확실하게 늘어난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한국 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겠습니다. 12월 20일 기준으로 경기도 지역 매매 가격 상승률이 0.07%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0.04%포인트 축소를 시켰어요. 전세 가격 변동세도 0.09에서 0.05로 0.05%포인트 상승률을 축소시켰습니다. 굉장히 경기도 지역 상승률 축소폭이 가파르다 보니까 제가 볼 땐 다다음 주 정도 되면 보합 수준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가 시세 분석해서는요, 경기도 지역 대표 10개 단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이라면은 6개 지역을 선정을 했어요. 미사 신도시와 판교 신도시,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청역 인근과 동탄 신도시, 광교 신도시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한강 이북 지역은 4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와 고양시 킨텍스 인근 GTX 역세권이요. 그리고 일산 신도시와 삼송 지구를 포함시켰습니다. 각 아파트에 한두 개 평형의 매매와 전세 변화를 이제 매주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기준은 다 아시죠? 중충 기준으로 최저 가격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전세는요, 융자 없는 매물 기준으로만 체크를 해요. 자, 첫 번째 단지는요, 미사 강변 골든 센트로 아파트입니다. 미사형 역세권 지역의 상업지구 가깝고 살기 좋은 아파트죠. 저희는 이 아파트의 전용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를 매주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이 아파트 2021년에 전용 59제곱미터는 9억 7,500만원, 전용 84제곱미터는 12억 가까이 기록을 했습니다. 10월달 이후에 이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건수를 봤더니 2건이고요. 11월달과 12월달에는 거래가 등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먼저 전용 59제곱미터 24평 타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매매 시세 지난주에는요, 9억 4천만 원이 가장 낮은 호가의 매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9억 4천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었어요. 자, 전용 84제곱미터는 가장 낮은 호가가 8층 매물인 11억 8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주에 고층 매물이 11억 5천으로 나오면서 3천만 원 정도 호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볼게요. 24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6억 2천에 가장 저렴한 전세 매물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6억으로 고층 매물이 더 싸게 나왔습니다. 2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죠.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에 6억 8천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6억 8천으로 일단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판교 신도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판교 신도시 전체적으로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나마 매물 등록 건수가 좀 많은 보뜰마을 1단지 신미주 아파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올해 17억까지 거래가 됐네요. 자, 10월 이후에 실거래가 있나 봤더니 11월 달에 한 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8층 매물이 16억 5천에 거래가 됐었네요. 자, 33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저렴한 매물이 16억 2천짜리 매물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자, 판교 지역 전세 시세 얼마나 되나 봤더니 8억 정도 하네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7억 7천으로 3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도배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자, 이제 미사 판교 찍고 과천 중심지로 와보겠습니다. 레미안 슈르 2899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죠. 자, 이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두 개 타입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는 14억 5천에 올해 최고 실거래가 찍었고요. 전용 84제곱미터는 18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10월 이후에 실거래가 봤더니 저희가 오늘 조사한 단지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편이었어요. 저희가 다 대단지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레미안 슈르 11월 달에 거래가 꽤 많이 터졌더라고요. 59제곱미터 타입으로 소형 면적 중심으로 거래가 3건이 등록이 됐습니다. 물론 2900세대 아파트 단지치고는 거래량이 적은 상황인데 지금 그 정도로 거래가 시가 많은 거예요.
자, 레미안슈르 아파트 매매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6평, 지난주에 14억이었거든요. 이번 주에 13억 7천으로 3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33평은요, 지난주에 16억 5천이었는데 이번 주도 16억 5천으로 변동사항은 없었어요. 야, 가격 안 떨어졌네? 그런데 이 33평이요, 그전 최저가 매물이 8층 매물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16층 매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같은데 좀 고층 매물이다 보니까 좀 급매 성격을 띠는 것 같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레미안슈르 26평 전세 시세 7억 3천만 원입니다. 이번 주에 7억 1천만 원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최저가가 교체가 됐습니다. 33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8억 5천이었고 이번 주에도 8억 5천으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용인 수지 지역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수지구청역 인근에 신정마을 1단지 주공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올해 8억 9,500만원, 거의 9억까지 올라갔네요. 와, 진짜 많이 올랐네요. 매년 2억씩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자, 10월 이후에 실거래가 봤더니 10월 달에 2건, 12월 달에 1건이 등록됐습니다. 근데 좀 호가는 고생 최고 실거래가 대비 좀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신정마을 1단지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25평 지난주와 변화가 있나 볼게요. 지난주에 8억 5천이 가장 저렴한 매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8억 3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조정됐습니다. 전세 시세는요, 4억 8천이 가장 저렴했는데 4억 5천으로 3천만 원 조정됐습니다. 와, 수지 지역도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자, 이제 동탄 지역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동탄 지역에서 가장 핵심인 동탄 역세권 지역 중 동탄역 시범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용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두 개 타입을 체크해 드리는데, 전용 59제곱미터는 올해 11억,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는 14억 8천까지 실거래를 찍었네요. 여기도 매년 2, 3억씩 꾸준히 올라갔던 지역입니다. 굉장히 투자 수요 유입이 많았던 지역 중 한 곳이죠. 10월 이후에 실거래가 봤더니 적질 않아요. 10월 달에 3건, 11월 달에 2건이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탄 지역 집값 하락했다는 얘기가 좀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과연 이 아파트도 조정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탄역 시범 5번 퍼스트빌 아파트 매매 시세부터 볼게요. 먼저 25평, 지난주에 9억 5천의 최저가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9억 5천으로 변화가 없었어요. 자, 33평은 지난주에 13억이었는데 이번 주에 12억 7천만 원으로 3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자, 전세 시세 25평은 4억 7천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전세 시세가 4억 2천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와,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죠. 왜냐면은 매매 가격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만 전세 시세는 현재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유인할 만한 아무래도 호재가 있었던 지역이죠. 자, 전용 84제곱미터 33평 지난주에 5억 3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주에 5억 3천만 원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25평 전세 가격만 하락했네요. 자, 이제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광교 지역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광교 중앙역 초역세권 살기 좋은 대단지 아파트죠. 176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대당 주차대 수가 거의 1.5대로 설계되어 있네요. 공공분양 이루기 쉽지 않은데. 자, 2021년 최고 실거래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6억 3천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자, 10월 이후에 실거래가 봤더니 11월 달에 4건, 12월 달에 2건이 등록됐습니다. 거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광교가 원래 전반적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 한 곳이라고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많은데도 가격이 조정됐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33평 매매 시세부터 볼게요. 지난주에 15억 7천만 원의 가장 저렴한 매물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15억 7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단 전세 시세는 9억에서 이번 주에 8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한강 이북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강 이북 지역, 경기도 지역에서 4개 지역 체크를 해드릴게요. 남양주 다산 신도시, 고양시 킨텍스 인근, 그리고 일산 신도시와 삼송 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힐스테이트 다산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전용 66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 두 개 타입을 체크해 드릴게요. 66제곱미터는 2021년 최고 실거래가 9억 4천,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가 11억입니다. 별로 차이는 안 나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 3기 신도시 청약하시는 분들께 경쟁률 폭발적이고 공급도 적은 84 타입에 목매지 마시고 74나 59 타입 넣으셔서 나중에 갈아타라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야기가 잠깐 샜네요. 자, 힐스테이트 다산은 10월 이후에 실거래가 등록된 게 3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매매 시세 볼게요. 자, 26평은 지난주에 9억 5천이 가장 저렴했는데 이번 주에도 이 9억 5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34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10억 8천이 제일 저렴했는데 이번 주에는 10억 3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볼게요. 전세 시세는 지난주에 5억 8천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5억 8천으로 변동사항은 없었고, 34평은 6억 2천인데 6억 2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의외로 다산 지역의 전세 매물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제 일산 지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킨텍스 꿈에 그린 아파트, 키 GTX 역세권 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1100세대예요. 자, 전용 84제곱미터 타입이 올해 14억 7천까지 찍었습니다. 10월 이후에 실거래가는 한 건이 등록돼 있어요. 킨텍스 주변의 신축 아파트가 그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전용 84제곱미터 매매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4억이었거든요. 이번 주에도 14억으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전세 시세는 6억 8천에서 6억 8천, 전체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일산 구시가지 호수마을 2단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주역 인근에 위치한 이 대단지 아파트 1144세대죠. 자, 이 아파트 전용 70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 두 개 타입을 체크해 드립니다. 자, 올해 6억 4천까지 실거래 찍었고 전용 84제곱미터는 7억 9천까지 찍었습니다. 자, 매년 한 1억 5천씩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0월 이후에 실거래가는 10월 달에 2건, 11월 달에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호수마을 2단지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26평 지난주에 6억 3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주에 6억 3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31평은 지난주에 7억 4천, 이번 주에도 7억 4천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세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자, 70제곱미터 26평은요 지난주에 4억이었는데 이번 주에 4억으로 변동사항이 없었고요. 31평은 5억 3천에서 5억 3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산 지역이 매매나 전세 시세 변화가 없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일산 지역의 전세나 매매 물건 자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것이 시세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삼성 지역으로 마지막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삼성 2차 아이파크 아파트 1066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두 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올해 각각 10억과 11억의 거래가 체결이 됐었습니다. 자, 10월 이후에 실거래 등록된 거 봤더니 두 건이에요. 11월 달과 12월 달은 거래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삼성 2차 아이파크 74제곱미터 타입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먼저 23평, 30평은요 지난주에 9억 3천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9억 3천으로 변화는 없었고요. 전용 84제곱미터 33평은요 지난주에 11억이었는데 이번 주에 10억 8천으로 2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볼게요. 전용 74제곱미터는 지난주에 6억 5천만 원, 이번 주에도 6억 5천만 원 변동사항 없었고, 전용 84제곱미터가 6억 8천에서 6억 5천으로 84 타입하고 74 타입 전세 시세가 지금은 똑같네요. 자, 주요 시세 변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매 시세부터 볼게요. 미사강변 골드 센트롤 24평 시세 변화 없었고 35평이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판교 보뜰마을 1단지 33평 시세 변화 없었고요. 과천 레미안슈르 26평이 3천만 원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용인수지 주공 1단지 2천만 원 25평이 하락했고요. 동탄역 운암 퍼스트빌 33평이 3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자연의 힐스테이트 변동사항 없었고요. 힐스테이트 다산이 5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킨텍스 꿈의 그림 변화 없었고요. 호수마을 현대 2단지 변화 없었고, 삼성 아이파크 2차 33평이 2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체크했을 때는 매매 호가 하락한 곳이 6개 평형이 체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미사강변 센트로엘 24평이 전세 시세가 2천만 원 하락했고요. 보뜰마을 1단지 33평 전세 시세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과천 레미안슈로 26평이 2천만 원 하락했고요. 용인수지 주공 1단지가 3천만 원 하락, 동탄역 운암 퍼스트빌 25평이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다산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 변화 없었고요. 힐스테이트 다산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킨텍스 꿈의 그림 변화 없었고 호수마을 현대 2차 변화가 없었습니다. 삼성 아이파크 2차 33평에서 3천만 원 정도 전세 시세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강 이북 지역보다 이남 지역에서 전세 가격 변화 약세가 좀 더 두드러졌다는 게 눈에 띄실 겁니다. 특히 고양시 지역은 전세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이더라고요. 자, 경기도 시세 분석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한강 이남 지역, 이북 지역 할 거 없이요. 전세 매매 호가가 오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게 있었죠. 부동산 시장은 연속된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8월 달에 금리 인상 한 번 했지만 아무 영향 못 줄 것이다. 단 두 번째 금리 인상부터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건데 그때부터 상승이 멈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히 상승한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매매, 전세 동반 약보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강 이남 지역에서 약간 더 하락세가 많았고요. 한강 이북 지역은 아직까지는 소강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 1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다시 2분기 때 금리 인상하게 되면 추가 하락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 변화는 저희가 쇼킹 부동산에서 매주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기가 대변화가 왔다는 건 여러분들도 슬슬 체감이 되실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 1.0%란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25%, 1.5%, 1.75%가 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이제 여러분들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부가 필요하신 거예요. 무주택자도 공부해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공급 부분도 얼마나 많은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청약제도 완전히 빠삭하게 나한테 알고 계셔야 나의 최적의 청약 전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